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 쉽고 재미있고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엔터 좋아하시죠? 엔터테인먼트 산업. 네, 앵커님도 관심 좋아하죠. 많으시죠? 네,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김 앵커님 요즘 아이돌 그룹 중에서 누가 제일 좀 눈에 띈다 싶으세요? 단연 제 개인적으로는 핑크베놈, 블핑, 블랙핑. 블랙핑크 잘 사심으로. 듣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 뉴진스. 네, 굉장히 좀 신선한. 좀 젊지만 레트로한 그렇죠. 감각. 네,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유독 좀 요즘에 걸그룹이 많이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주 아니 이번 주죠? 네네. 이번 주 차트 음원 차트가 제 손에 있는데 1위부터 13위까지가 다 걸그룹이에요. 와. 이게 지금 2009년에 네. 이 말하자면 제가 붙인 건데 네. 걸그룹 르네상스 1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2009년. 그죠. 오. 그때 소녀시대, 카라, 2NE1 전부 다 한꺼번에 떠서 정말 황금기였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게 재현되고 있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엔터사에 그럼 어떤 걸그룹이 있는지 우리는 뭘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보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제 대형 기획사들이 네. 이 속속 걸그룹을 이제 출시라고 좀 이상한가요? 이제 발표를 하고 네. 있는데 네. 컴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 4세대 걸그룹 춘추전국시다 이렇게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해도 여기에 더불어서 소녀시대 이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소녀시대. 그렇죠. 네, 다 네. 이 소녀시대 컴백하면서 거의 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요즘에 걸그룹들을 보면 진짜 스타성, 음악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죠. 작품성도 좋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걸그룹이 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뭐가 있죠? 네, 저도 좋아하는 걸그룹이 굉장히 많이 컴백해서 맞아요. 이제 출근하면서 무슨 음악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네. 많이 그래요. 되는데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음. 같이 이제 하반기에 화려하게 컴백할 그리고 컴백한 걸그룹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영상 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먼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뉴진스, 민지, 한이, 다니엘, 그 혜린, 수인 5명의 MZ세대의 소녀들이 총출동한 걸그룹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죠. 네. 지금 그런 민희진 대표의 아주 작품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나오시는 트와이스 이제 멤버 9명이 전원 재계약에 성공을 해서 이제 JYP의 정말 JYP가 칼을 갈고 이제 컴백을 한 트와이스를 보고 계신데요. 멋있어요. 네, 이 재계약 성공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낸 신곡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녀시대 보이시는데요. 와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인데 네, 이번에 이제 15주년, 데뷔 15주년을 기념을 해서 컴백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15주년.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랙핑크 보이시죠? 와우. 컴백 일주일 만에 뮤직비디오 2억 뷰를 달성에 성공을 했다는 블랙핑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이번에 핑크베놈이라는 곡도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핑크베놈. 네. 제목 너무 멋있잖아요. 이 블랙핑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곡이라고 합니다. 김 네. 앵커님이 블랙핑크 나오니까 또. 제가 조금 그 사심 방송인가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다 멋집니다. 네. 이렇게 대형 4개 회사의 간판 걸그룹들이 다 이렇게 동시에 컴백을 하고 멋있어요. 이 히트를 친 건 정말 오랜만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쟁쟁한 걸그룹들이 일제히 앨범 내고 있는데 하반기 또 언제 컴백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이자 또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 규모 1위 기업인 이 하이브 소속의 뉴진스가 지난달 1일 데뷔하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걸그룹 전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이 뉴진스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와 샤이니, 또 FX, 또 엑소 같은 이 대박을 터뜨렸던 아이돌의 기획을 맡았던 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 하이브로 이적을 한 후에 이 그룹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전두지휘했던 걸그룹입니다. 네. 이 뉴진스의 데뷔 음반도 이름도 같은데요. 뉴진스는요, 첫 발매 이후에 일주일 동안 31만 장의 앨범이 팔렸습니다. 이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가운데 가장 높은 첫 주 판매량, 이거를 이제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인 건데요. 네. 이 또 얼마 전에는
보면은 한 백화점에서 열린 그런 뉴진스 팝업 스토어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 팬들이 이 오플런, 제가 또 치킨 오플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이 앨범 또 굿즈를 사려고 사려고 이제 뛰어가서. 오플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뭐 뉴진스 너무 상큼해요. 네. 그렇죠. 네, 민희진 대표도 참 유명한데 음. 어쨌든 민희진 대표가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걸로 또 화제가 네. 된 그룹인데 아직 데뷔한 지가 채 뭐 2달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이제 한 달 조금 그렇죠. 넘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유례 없는 또 인기입니다. 아, 앞서서도 대표적인 걸그룹, 컴백 걸그룹도 새로 나온 걸그룹 봤는데 물론 뭐 새로 나온 그룹들 좋다 상큼하다 하지만 역시 소녀시대. 네, 보면은 또 대한민국 걸그룹 그러니까요. 대표. 대표하는 소녀시대. 네, 15주년을 맞았어요, 벌써. 네, 맞습니다. 이 소녀시대도 5년 만에 완전체로 모인 뒤에 정규 7집인 이 Forever One을 발매했습니다. 이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녀시대가 컴백 직후 31개의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거의 정상의 1위에 올랐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뭐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의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네. 앨범 이름대로 소녀시대는 포레버. 그런 그런 느낌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같이 뭐 경쟁하는 그룹 앞서 소개한 블랙핑크도 얘기 좀 네, 해주시죠. 블랙핑크도 이제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선공개곡으로 핑크 베놈이라는 곡을 발매를 하면서 네. 이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일주일 만에 2억 회 조회수의 달성에 2억 회요? 성공을 하는 등 오. 2억 회면 정말 굉장히 높은 어마어마한 수치죠. 수치네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음. 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8천만 명이 넘는 기염을 8천만 토하기도 명.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통 검은 고소리의 인트로로 시작을 해서 이 날렵한 랩과 또 귀에 박히는 보컬 이런 매력을 담은 핑크 베놈이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나 뭐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과 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높은 순위로 진입을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놈, 네. 독이란 뜻이라면서요? 베놈. 베놈. 아우 치명적인. 그러니까 그렇군요. 인기를 구가하고 치명적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예전에 걸그룹도 그렇고 뭐 아이돌들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근데 이제는 나와서 인기가 있다 하면 세계적이에요. 글로벌입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입니다. K-팝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네. 맞아요.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SM 나왔고 YG 나왔고 JYP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9명 멤버 모두 전원 재계약에 성공한 트와이스의 소속사인 JYP인데요. 네. 이 걸그룹 트와이스는 지난달 26일에 재계약 이후에 내놓는 첫 신보였던 Between 1 and 2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JYP는 또 신보를 발매하기 직전에 선주문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와이스의 음반 선주문량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걸그룹 돌풍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면 각 주요 4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제 주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그렇죠. 없고 이 플레이어들의 이 가수들의 활약에 따라서는 주가가 많이 등락하고 실적도 당연히 따라올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 4개 회사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 2분기 이 4개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제 각자의 성적표를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하이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브의 지난 2분기 실적이요.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큰 폭 개선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하이브는 지난달 3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83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215.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 매출액은요 5,12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3.3% 증가했는데요. 네네. 이 순이익도 93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359.3%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이브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높은 실적을 나타낸 이유를 두고 이번 실적은 이제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이제 여러 레이블을 이제 하이브 산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체제에서 성장을 했던 세븐틴과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과 같은 그런 보이 그룹들이 정상급 아티스트로 발돋움한 결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뭐 네. 해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지 아무래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좀 실적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 성과면 정말 네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이블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브 레이블 뭐 세븐틴이 소속됐죠. 네. 소속된 플레디스, 여자친구가 소속됐었던 소스뮤직 이런 중견 엔터사들을 자사 레이블로 편입을 시켰던 맞습니다. 덕분이 그렇죠. 네.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실적은 웃었지만
있었지만 네. 이것과 달리 주가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시장 전체의 흐름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시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뭐 네. 다양한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 지난해 11월 4일에는요. 그 하이브가 2011년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대체 불가 토큰이죠. 이 네. NFT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이 11월 17일에 이 하이브의 주가가 이제 장중 최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주당 42만 1,5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하이브 주가가 사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이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따른 그런 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네.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2월 말 무렵에는요, 하이브가 지난해 연간 매출이 이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잠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네. 이제 하이브에 이제 악재가 조금 나타나기 네, 시작합니다. 이 하이브 산하의 소스 뮤직이라는 레이블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곳의 걸그룹 르세라핌의 한 전 멤버와 관련된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에 조금 악영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6월 14일에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6월 14일이면 국민 아이돌 네. BTS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BTS가 이제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 맞아요. 라고 6월 14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이 주력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 선언이 있으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이 장중 13만 9천 원대까지 하락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하이브 11월에 고점이 42만 원이었으니까 3분의 1 토막 났네요. 네, 진짜. 그렇죠. 좀 그러네요.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브 레이블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내놓은 이 걸그룹 뉴진스가 공개되고 나서는 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낮았어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 지난 7월 22일이죠. 이 하이브가 자사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전주주의한 걸그룹 뉴진스를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전장 대비 6.3%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이 뉴진스는 일명 이 미니진 걸그룹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 미니진 대표가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 디렉터로 재직을 했던 당시부터 이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컨셉은 다 대박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런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걸그룹이 공개됐다고 하니까 주가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뉴진스 공개되고 나서 이제 흐름이고 그 네. 이후의 주가 흐름도 궁금하고요. 최근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사실 그간 하이브가 그 네. 아주 큰 폭으로 약세를 조금 보였던 만큼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조금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네. 이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단 선언하기 전에 주가가 한 22만 원대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네. 이 이후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16만 원대에서 약간 이렇게 네. 보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실적에 비해서 조금은 주가는 좀 우울한 건데 네. 예, JYP 네. 2분기 실적 좀 보겠습니다. 네, 시총 규모 지금 이제 제가 취재한 기준으로 시총 규모 2위인 JYP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JYP는요 지난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이제 실적 호조를 나타냈는데요. JYP는 지난달 16일 반기 보고서를 통해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4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보다 152.9%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30% 가까이 네. 웃도는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이 매출액도 677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7.1% 상승했는데요. 이 음반과 음원 매출 성장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이제 지난해 올해 JYP가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이러한 증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말 이 실적과 주가가 좀 따로 논다는 게 좀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이 그래요.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 앞서서도 살펴봤었는데 네. JYP의 경우에는 어때요? 네, JYP 주가요. 네. 올해 초에는 조금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1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서 지난 4월에 주당 66,200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와이스와 같은 소속 그룹들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활발하게 이제 개최가 되면서 연일 매진 행렬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런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해서 이런 네. 긍정적인 재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간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다시 조금 이제 되돌린 국면을 나타내다가 7월 초를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뭐 7월 12일에 트와이스 멤버 전원 9명이 재계약에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걸그룹 마이 7년이라는 공식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또 이제 증권사들이 JYP가 올해 하반기와 또 내년에 여러 신인을 데뷔시키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진단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네, 설명이 나옵니다. 네. 네. SM 엔터테인먼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주가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약간 주춤한 모습이긴 하던데요, 네. 최근에. 예. 네, SM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실적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지난달 16일 SM 엔터테인먼트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1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1% 감소한 1,844억 원, 또 순이익은 68% 감소한 아이고. 2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준이기는 한데 시장의 전망과는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음 날인 17일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요 전장 대비 7.7% 밀린 7만 300원에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요 지난달 결국 지난달 말에 결국 6만 5천 원 선을 확인한 뒤 잠시 반등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난 6일 기준으로 해서 7만 원 선을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도 좀 지지부진했고 그렇죠. 주가 흐름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어땠는데요? 아 사실 이게 네. SM 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이 컴백을 하거나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로 또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정기 주주 총회에서 소액주주 측 감사가 선임이 되면서 지난 4월 1일에 주당 9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조금 오른 건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뭉친 소액주주들의 표 대결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결국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간 온라인 파트너스는요 SM 측이 이 최대 주주인 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에 인쇄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지급해 주주 가치를 훼손했고 또 주가 저평가를 초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립 감사 선임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때 표대결이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주가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죠. 다만 이후에도 이 라이크 기획 계약 문제가 지지부진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요. 지난달 17일에 주총일로부터 벌써 5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이 라이크 기획 계약 문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진행 상황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114억 원이 라이크 기획의 수수료로 지급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요. 온라인 파트너스 측은 이번 달 15일까지 사측에 SM 엔터테인먼트 측에 답변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네. 또 내년 SM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재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SM 엔터테인먼트 측의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네. 보여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보인 기자 너 취재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 내용을 너무 빨리 쏟아내고 있어서 네. 라이크 기획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된 것 같고요. 네. 네. 4월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영향 미친 요인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4월에 이제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였던 SM이요. 이 5월에 1분기 깜짝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네. 장중 12%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에는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블랙핑크 YG 이건 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궁금하죠. 네. 네, 네. 이거 좀 네. 얘기해 주세요. 2분기 네. 실적. 네, 맞습니다. 이 블랙핑크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네. 지난달 11일에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0.7%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 수치는 62억 원 정도였어서 한 51.6%가량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 매출액은 760억 원을 기록해서 9.1%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86억 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BTS와 함께 K-팝의 또 선두주자 하면은 블핑. 네, 블랙핑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들어서 YG 주가 추이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YG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들어 4월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네. 이 4월 4일 주당 7만 2,800원을 나타낸 뒤 하락 전환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6일 이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이 알려지면서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날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요 전 거래일보다 6.3% 오른 48,9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가파른 오름세가 완화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연초와 비교했을 때 주당 네. 57,000원대를 나타내면서 가파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 블랙핑크가 기록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일 으뜸이 뭐냐면 유튜브 아, 맞아요. 구독자 8천만 명. 진짜. 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진짜. 우리 지금 경제 언박싱이 목표로 하는 구독자 숫자인데 네. 일단 그렇죠. 블랙핑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니까 주가도 역시 네.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네. 미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요. 실적 부분에서는 하이브 JYP가 웃었고 주가에서는 뭐 JYP YG 이렇게 웃었다 이런 분석인데 시장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걸그룹 대전이다. 그러면 네. 주가에도 좀 긍정적일까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하반기 주요 기획사 소속사들 걸그룹의 활발한 활동이 예고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엔터 업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그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었고 또 다들 엔터 업계는 글로벌 업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러한 문제를 좀 고려해서 봐야 된다라는 분석도 예. 나옵니다. 예.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기업별로 한번 토파 보겠습니다. 네. 그 하이브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그런 연합인포맥스의 실적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 특성상 소비층의 주류가 MZ 세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IP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적 재산권별 트렌드 편승 역량 또 나아가서 트렌드 세터로서의 영향이 중요한데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르세라핌이나 뉴진스가 보여준 성과가 이러한 두 역량을 하이브가 갖고 있음을 시장에 인지시켜줬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또 플랫폼과 솔루션 등의 영역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우려할 지점도 언급됐는데요. 네. 이 오프라인 공연의 회복이 예전만큼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관련 이 활동 문제가 있는 만큼 좀 이런 문제들도 조금 봐야 된다. 병역 이런, 관련해서. 네,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회복세 이것도 중요하고 방탄소년단 네. 활동에 따라서는 이 하이브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군요. JYP 어떻습니까? SM까지 좀 요약해서 네. 설명을 네. 마무리해 네. 주실까요? 네. 네, 바로 JYP와 네. SM 설명드리겠는데요. 주요 증권사들은요, JYP에 대해서 이제 뭐 K-팝의 저변 확대로 음원과 또 음원 유통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시작되면서 콘서트와 MD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했지만 이 매출액은 47% 증가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시현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큰 규모의 투어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뭐 스트레이키즈나 있지 또 니쥬 같은 JYP 소속 아티스트들의 성공적인 콘서트가 기대된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또 SM의 전망도 네. 계속 설명해드리면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이 K-팝 산업의 기틀을 닦은 전통 강자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노하우에 기반한 신사업 확대 또 아티스트들의 지식 재산권을 장기간 활용해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광야라는 세계관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멤버십 플랫폼과 관련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데뷔할 그룹들의 흥행 가능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하지만 또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나타나고 또 신인 보이그룹 데뷔가 지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점 그리고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 속도와 비교했을 때 네. 이익 성장 속도가 이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도 그렇군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모셔서 오늘 맞아요. 걸그룹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고 엔터 전망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강보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걸그룹 대전으로 막을 연 강보인 네. 기자의 엔터 업종 실적과 전망 얘기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경제 언박싱 엔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 종종 이런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경제와 함께 네. 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연합뉴스 경제TV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의견 있으시면 유튜브에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